아무도 쓰다가 넌 할 수 있어. 시발. 3 2 1 본장 스타트. 우선 제가 매도를 본 이유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정말 답답한 장의 연속이었던 한 주였는데 금주도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 행보할 것 같네요. 제가 주말 시장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행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낮 시간대에 계속 행보만 했던 모습이 보였네요. 역시 나선왕 넌 정말 할 말이 없다. 자, 그럼 한 주에 시작을 하는 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릴게요. 한 주의 마지막 거일이었던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우선 장 초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76.0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67.4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미국 경제는 70% 이상이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를 시사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눈은 물가와 금리에 있는 만큼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CPI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 하락 속도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둔화하고 있고 헤드라인 CPI는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린 이유가 CPI 주고비 때문인데 CPI 주고비는 과거 기록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CPI 선행지표인 진로 주택가격지수는 22년 5월에 정점을 찍었고 1년 후인 24년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CPI 주고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CPI 주고비가 의미있게 하락을 하면서 추세 역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신규 임대료가 다시 상승한다는 점 CPI 주고비의 둔화 속도를 느리게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날 발언에 나섰던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주거비가 하락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하락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물가 목표 2%로 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3%에 정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될 CPI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고 예상보다 높게 발표될 경우 위험자산 시장에 또 한 번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시장 설명이 길었던 이유가 정말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예요. 나스닥이 현재 행보 중인데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을 중요한 한 주다 보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두 이제 하루 조심히 매매하고 이기는 매매를 해봐요. 화이팅! 시황 감사합니다. 노엘님 화이팅! 지금 저 고점을 뚫어야 그 다음 자리가 나올 텐데 뚫지를 못하네요. 매도를 보려면 18,287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저기는 뚫지도 못하고 결국 올리는데 과연 저 자리를 뚫으려고 다이빙 자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려고 지지를 받고 가는 건지 지켜봅시다. 오늘 매매는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피곤만 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1시간 넘게 차트만 쳐다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정말. 올라가 10%만 더 가자. 10%만 18,319가 마디값인데 저기만 찍고 내려와도 맛있는 매도가 될 것 같은데 쓰다가 10%만 더 올라가자 제발. 자, 매도 진입할게요. 310.50 매도 2시간 20분 만에 진입을 했는데 타점이 맞기를 바랄 뿐이네요. 아무도 쓰다가 넌 할 수 있어. 시발. 3 2 1 본장 스타트. 자, 여기서 19개 정리하고 한 계약만 들고 가볼게요. 자, 한 계약도 여기서 청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도를 본 이유는 아래에 갭이 너무 심했어요. 올라가더라도 이런 갭은 채워주고 가야 하는데 너무 무식하게 올라만 가면 그건 의심해봐야 하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매도로 쭉 빼는 모습이 보였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에서 시가를 뚫어야 아래를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는 중력은 없지만 평균 회귀 현상은 있어요. 그게 가격 중력인데 가격 중력은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 긴 기간의 가격 중력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짧은 기간이 긴 기간의 최근값을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의존적이거든요. 모든 가격 중력은 진짜 운동을 합니다. 짧은 기간의 가격 중력은 긴 기간의 가격 중력이 제한을 받기는데 긴 기간의 가격 중력은 짧은 기간의 가격 중력들이 힘을 마디로 이용을 해요.
말이 어렵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시가를 가려고 하는 도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시가를 가기 힘들기에 지지 또는 저항을 받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일 고점, 전일 저점 또는 한 달, 두 달 전의 값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전부 가격 중력, 마디값 때문인 겁니다. 다들 평균 회귀 현상은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매매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도를 본 이유가 다 캔들과 마디값, 즉 평균 회귀 현상,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렸던 갭을 채우기 등등 모든 것은 평균 회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에서 시가를 뚫어야 더 내려간다. 여기서 시가에서 시가를 뚫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아주 좋아. 자, 우리가 캔들이라는 놈이 내려갈 때 분명히 시가를 향해 내려갈 겁니다. 근데 시가에서 시가를 뚫어야 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차트가 시가에서 양봉일 경우에는 종가가 시가 위에 있던가, 음봉일 경우에는 종가가 시가 밑에 있을 경우는 캔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내려갈 때 시가를 만들었어요. 시가를 만들 때 여기가 시가였으면 시가를 요 밑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시가를 밑에다가 만들어주면서 이게 긴 분봉일수록 좋겠죠. 여기 밑에 만들어줘야지 뚫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뚫어야 돼요.